이번 사연은 예비 신부와 그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화를 낸 이유가 참 놀라워서 파혼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초보 사기꾼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해요. 제가 예비장인이었던 사람에게 말을 심하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분이 한 행동에 걸맞는 말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자기 집 전체를 무시했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죠.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막무가내식으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니 어쩔 수 있나요? 그럼 반대로 제가 무시당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는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 될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은 여자와 평생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헤어짐의 아픔 같은 것은 전혀 없었네요. 이런 여자인 줄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진작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여친의 부모님에게 이런 말도 해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말을 해줄 걸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후회하면 뭘 할까요? 이제 다 끝난 얘기이니 이 글을 적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저희가 결혼 날짜로 잡았던 때로부터 2달 조금 넘게 남았을 때였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살게 될 집을 계약하려는 찰나였죠. 저희가 신혼집으로 마련하려 했던 집은 여친 부모님의 집 바로 옆 단지 아파트였습니다. 저희가 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기로 했었어요.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시기로 했고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던 괜찮은 가전제품들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나머지 살림들은 여친 쪽에서 해오기로 했었고요. 저는 외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집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넉넉한 분들 아니세요?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이 전 재산인 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살고 계시는 집을 팔아 좀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비용과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저희 신혼집을 해주시려 했던 것이었어요. 저희는 3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졌고 별 문제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홍기가 차니 결혼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양가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저희는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여행을 좋아해요. 잘 찾아보면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도 즐겁게 여행을 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여친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즐겁게 여행을 다녔으면 했지만 저의 의견을 잘 따라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날 때까지 비혼주의자였습니다.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여자친구가 비혼주의자인 것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저도 비혼주의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생각이 바뀌었고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하길래 저도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비혼주의자라 하길래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고 여자친구가 결혼하자 하길래 그럴까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자꾸 맞춰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 치여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일과 재테크에 온 정신을 쏟고 살았거든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여친에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은 저희 부모님 댁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것이었어요. 명절 2번과 휴가 때 말이죠. 명절은 꼭 당일 전날 가서 자고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여친 집에 가서 자도 되지만 명절 연휴 중에 하루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잤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어요. 지난 명절에 저희 부모님 댁에 여친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결혼 전에 굳이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여친이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녀와서는 여친이 저희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이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때쯤 도착해서 저녁에 돌아왔는데 말이죠. 내가 가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갔을 때 여친은 말 그대로 손님 대접만 받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을 수도 있고 여자들 인식 속에 시댁은 불편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여친은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한 지 좀 되었고 올해 초에 출산을 했어요. 저는 예비차 형에게 아기용품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자주 했고 함께 나들이도 다녀오곤 했죠. 결혼하면 저희 집에서 몇 번은 자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땐 여친이 흔쾌히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다시 꺼내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자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며 난리를 쳤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면서 여친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달래줄 수도 없는 일이라서 저도 별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여친은 이날 제가 자기를 달래주지 않았다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여친에게 너가 공감할 곳을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여친은 자기 마음을 그냥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것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희는 며칠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서로 간간히 톡을 주고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여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많이 불편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여친 부모님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뭘 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친 언니가 출산을 하기 전에는 여친 부모님과 여친 언니 부부까지 해서 함께 놀러도 많이 갔었어요. 결혼 후에도 처가와 잘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이 여친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여친 부모님이 저를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여친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니까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여친이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그런 논리를 펼쳤다는 거예요. 여친은 자기 친구들에게 예비시댁에서 집을 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야, 남자가 집 해오는 게 뭐? 그렇다고 자기 집에서 자라고 강요를 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해요. 저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여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에게 얘기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남자는 여자 말 들어서 손해 안 보는 건데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했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른에게 화를 낼 수도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독설을 퍼부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몇 마디 하시더니 여친 아버지께서는 그날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 여친에게 톡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죠. 여친은 알고 있다고 퉁명스럽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되던지 간에 일단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여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 여친 부모님은 다짜고짜 제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마누라에게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하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는 할 말은 하겠다고 다짐하고 갔기 때문에 무조건 수긍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많게는 3번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너무한 거라고 화를 내시냐 했죠.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바로 옆 단지에 잡았는데 아버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냐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 부모님은 몇 번 뵙지도 않았고 여친 식구들을 훨씬 자주 뵙고 결혼 후에는 가까이 살면서 더 잘하려고 했다 말했습니다. 여친 어머니는 너희가 애를 낳으면 우리 도움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근처에 집을 잡은 거 아니냐 하시더군요. 저는 우리가 애는 안 낳고 살기로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되물었습니다. 여친은 원래 비혼주의자였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아이는 낳기 싫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 말씀드렸어요. 여친 아버지는 아기를 안 낳을 거면 왜 결혼을 하냐고 또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여친의 의견을 따른 것이니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시고 따님에게 화를 내시라 말했습니다. 근데 화살은 계속 저를 향하더라고요. 여친 아버지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해야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저에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논제에서 벗어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그건 땡땡이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땡땡이의 의견을 수용한 것뿐이에요. 했습니다. 여친 어머니는 갑자기 그럼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거지? 이러시더군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친 아버지는 부부가 결혼하면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며 신혼집 공동명의는 당연한 것이라더군요. 저는 그럴 일은 없어요. 제 단독 명의로 해야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이니까요.
저한테 명의에 대한 결정권은 없어요. 공동명의 얘기를 들으면 저희 부모님은 의심하실 거고 결혼 엎으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친 아버님은 또 저를 교육시키더라고요. 부부는 뭐든 공평해야 한다. 이 얘기였는데 결국은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는 얘기였죠. 저는 결혼할 때 공평하게 돈 들여 결혼하면 부부가 공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 근처에 집을 잡았어요. 이만큼 양보를 했는데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예요.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외동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 와라 가라 할 분들도 아니고 나는 여친에게 1년에 몇 번 가서 자고 오자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거부하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늘 말하는 걸 보면 공동명의를 강요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친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라면서 어른들 말 들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또 저를 교육시키려고 하길래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시니까 딸이 저딴 식으로 친구들 말만 듣고 저에게 화를 낸 거죠. 결혼은 집안을 보고 하는 거래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친 어머니는 그렇게 혈기왕성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더군요. 저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밌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요. 문제는 어머님 따님이에요. 친구도 별로 없는데 이상한 친구들만 있는 걸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 따님인데 뭐 다르겠어요? 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친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네가 나한테 말을 바꾼 것도 니네 부모님이 나를 윽박지른 것도 모두 공동명의를 위한 수작이란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기는 다른 데 가서 치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며칠간 여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읽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에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친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것과 언성을 높인 것만 말했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저희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셔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 사기꾼들한테서 잘 빠져나왔다고 제가 기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부모님 집에 갔어요. 엄마가 말해주는데 여친에게 또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에게 얘기 다 들었다고 하면서 여친에게 사기꾼 집안 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하냐며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계속 전화가 와서 저는 며칠 후에 여친 전화번호를 수신 거부해버렸습니다. 제가 여친 부모님에게 심하게 말한 것은 사실이네요. 제가 양보를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친과 여친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몰아세워가며 본인들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친은 자기 집 전체를 무시했다고 난리였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친이 말을 바꾸고 화를 낸 것은 공동명의를 위한 빌드업이었나 보네요. 여친 부모님이 공동명의를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정상인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잘 빠져나왔네요. 똑소리나게 말도 잘하고 파혼해서 미련도 없으시니 금세 잊혀지고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